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유지영입니다. 오늘은 FPT 소프트웨어 그리고 맨딕스와 함께 이른바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현해주는 로우코드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수 차장님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 사업개발부에 있는 나현수 차장이라고 합니다. 산업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서 소프트웨어 아웃소싱을 진행하고 있는 FPT 소프트웨어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분야와 관계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이 ODC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종수 영업대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멘스에서 맨딕스 사업 부문의 파트너 영업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수로 합니다. 저는 기업의 그런 민첩성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로우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고객분들이 접근할 수 있고 로우 코드의 여정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께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와 궁금하신 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연수 차장님은 지난번 로우코드 컨퍼런스 때도 발표를 해주셨었는데요. 예. 그때 발표를 상당히 멋지게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때 청중들의 반응도 좋았고요. 오늘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나 차장님 여기 그 배지가 회사 배지인가요? 예, 저희 FPT 소프트웨어에서 사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배지입니다. 예. 이제 이 배지는 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예. 뭐 근속 연수로 나눠서 약간 다른 색상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 그래요? 혹은 예.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이벤트를 기념하는 배지들을 직원들한테 나눠주기도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선 처음 회사에서 받은 그 배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FPT 코퍼레이션 식구들은 이제 그 배지를 다 달게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배지, 특히나 외근을 나가는 직원들은 거의 무조건 달게 돼 있죠. 예, 배지를 달면 또 이 프라이드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좀 생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FPT 코퍼레이션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통신, 교육 이런 분야로 동남아 최대의 ICT 기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매출도 2조가 넘고요. 네. 그리고 임직원 수가 6만 명이 넘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한 규모의 이제 기업인데요. 또 FPT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임직원 수가 2만 7천 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매출이 8천억이 넘고요. 네. 예, 거의 이제 조 단위의 매출로 이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죠.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는 지금 업력 7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FPT 소프트웨어의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LG, 현대, 그리고 한화 등 다양한 국내 재벌 그룹사와 함께 협업을 해 나가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인력은 약 160명 정도가 한국에 있는 고객사들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FPT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명실공히 엔드-투-엔드 IT 솔루션 제공업체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근데 오늘 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자료를 제가 조금 먼저 보니까요. 네. ODC라고 하는, 그러니까 옵쇼어 개발센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키워드로. 예. 그러면 이 ODC, 옵쇼어 개발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시켜주시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옵쇼어 개발센터는 말 그대로 지금 고객사가 위치한 이 지점이 아니라 이 멀리 떨어진 그 바다 건너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센터를 말하는 호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내 업체가 베트남 혹은 태국과 같은
동남아의 저렴한 인건비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개발센터를 냈다면 그것도 오프쇼어 디벨롭먼트 센터라고 부를 수 있고요. 예, 예. 반대로 저희 같은 오디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한테 그 서비스를 의뢰했을 때도 그것을 오디시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디시는 고객의 니즈에 완벽하게 맞춘 전담 개발팀을 말하게 되고요. 이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리소스와 기술을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형태의 센터를 말합니다. 예, 예. 이 옵쇼 개발센터의 확장성도 굉장히 시스테매틱하게 이제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대 뭐 한 700명, 800명 정도까지 가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10명 내외 수준으로도 다운사이징 되고, 예. 예,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 거죠. 예, 오프쇼어 개발센터에 있는 리소스들은 고객과 사전에 협의된 혹은 계획된 계획에 따라서 언제든 리소스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인력에 대해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인력을 늘리는 것도 참 어렵지만 반대로 인력을 줄이는 것도 어렵다는 점인데요. 오디시라는 이 서비스의 형태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오프쇼어에 위치한 고객께 제공드리는 아웃소싱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소싱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의 감축 그리고 램프업에 있어서 그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이제 고객께서 계획에 따라서 어떤 시점에 인력이 필요 없어졌을 때 그 인력들을 릴리즈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필요했을 때도 그 인력들을 사전에 준비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저희 FPT 소프트웨어가 가진 최대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차장님의 발표 내용이 또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 그럼 이제 나 차장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 사업개발본부 나현수 차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로우코드와 오디시를 통한 비즈니스 혁신의 가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저희 FPT 코퍼레이션 그리고 해외 개발센터라는 모델에 대해서 일부 좀 소개를 드리고 이제 그 뒤에 내용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FPT 코퍼레이션은 명실공 동남아 최대 ICT 기업입니다. 1988년에 설립됐고요. 18.7억 2022년 기준 매출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원수는 그룹사 전체 기준으로 6만 명 이상으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 부문에선 FPT 소프트웨어와 FPT 정보 시스템, FPT 디지털, 스마트 클라우드, 베이스, 그리고 최근 들어서 FPT 세미컨덕터가 추가가 됐고요. 통신 부분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FPT 통신, 그리고 온라인 언론사인 FPT 온라인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FPT 교육, FPT 에듀케이션과 FPT 인베스트,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베트남 1위의 사립대학, FPT 대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속해 있는 FPT 소프트웨어는 1999년에 설립된 FPT 그룹 내에서 가장 큰 자회사 중에 하나고요. 직원 수 27,000명 이상, 그리고 현재 매출액은 8억 불 가량 저희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개발센터는 베트남과 아시아에 있는 다양한 지역을 포함해서 전 세계 30개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네트워크는 28개국, 그리고 71개 사무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요 고객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어버스, AT&T, 토펜, 소니를 포함해서 포춘 500대 기업 중에 83개 기업을 포함하고 있는 1000개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FPT 소프트웨어의 지사인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는 2016년에 설립돼서 지금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5천만 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원수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60명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상위 10위권 대기업을 다수 포함한 30개 이상의 고객사에게 저희 FPT 소프트웨어가 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에 대해서 약간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 같은 경우는 2016년 8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60명에 달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온사이트 PM,
프로젝트 리드, 그리고 브릿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는 저희가 여의도에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곡에 지금 다른 새로운 사무실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저희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가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에 있는 개발자의 수는 약 1,500명입니다. 이 1,500명의 개발자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로고들의 고객사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를 살펴보자면 오토모티브 임베디드, 그리고 제조업, 그리고 이커머스와 로지스틱스, 그리고 헬스케어와 이제 그 기타 솔루션 등을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로 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는 화면은 FPT 소프트웨어, 제가 속해 있는 FPT 소프트웨어가 가진 기술과 역량을 전부 종합한 화면입니다.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IoT 플랫폼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산업 경험들을 가지고 27,000명에 달하는 엔지니어들과 다양한 전문가들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고객께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리는 것이 늘 저희 FPT 소프트웨어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큰 목표이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27,000명에 달하는 임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내에 저희는 굉장히 다수의 개발센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희 FPT 소프트웨어 역시,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 역시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굉장한 다양한 곳에 있는 개발센터의 인력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의 F빌리지 1, 2, 다낭에 있는 FPT 컴플렉스, 그리고 호치민에 있는 F타운 1, 2, 3 등의 다양한 개발센터에서 지금 현재도 1,500명에 달하는 엔지니어들이 국내에 있는 고객사를 위해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프쇼어 개발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오프쇼어 개발센터는 말 그대로 개발센터입니다. 엔지니어, 테스터, 개발자 등을 포함하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군을 포괄하고 있는 인력 풀을 의미하고요. 고객사는 이 리소스 풀을 언제든지 자체적인 프로그램, 프로젝트 혹은 단위 작업을 수행하거나 혹은 단순히 리소스가 필요할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획만 사전에 세운다면 그 리소스의 양 그리고 리소스의 테크 스택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ODC는 단순히 고객에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리소스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그리고 고객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베트남에 있는 특정 개발센터와 같이 단일 장소에 위치할 수도 있지만 호치민, 다낭, 그리고 하노이, 퀴뇽 같은 AI 센터 이런 다양한 곳에 있는 리소스를 동시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ODC라는 서비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은 단순히 고객과 벤더 관계에서 벗어나서 고객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고객 소유의 개발 센터 모델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서비스 공급 업체의 통합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관리 포인트가 줄어들어서 고객 입장에서는 비용적으로, 노력적으로 상당히 좀 괜찮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ODC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 FPT 소프트웨어는 최소 25,00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 베트남 최대 규모의 IT 기업입니다. 훌륭한 리소스 풀을 적시적소에 고객사가 원하는 타이밍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계 최대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IT 리소스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품질의 리소스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FPT는 이 막대한 리소스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에게 필요에 따라 민첩하게 규모를 늘리거나 혹은 줄일 수 있는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고 CMMI 레벨 5, ISO 27001과 같은 국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다수의 ODC를 성공적으로 구축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전략적 초점을 맞춘 FPT는 디지털화에 대해서 가장 준비가 잘 된 베트남 그리고 동남아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글로벌 기업과 단연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들을 축적해 왔으며 고객의 기술 확장을 달성하기 위한 날개가 되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적으로도 상당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의 가변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고정 비용을 변동 가능한 비용으로 대폭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이 오디시라는 프로그램은 단순히 비용상의 장점뿐만 아니라 한국 고객사에서 보시기에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퀄리티의 작업물을 내놓음으로써 단순히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품질에 있어서도 충분한 수준을 달성했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많은 한국 고객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다. 오디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확장성 그리고 유연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시의 리소스는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의 상황 및 상태에 따라서 매우 유연하게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테이블상에서 가장 왼쪽 1월 달에 오디시를 구축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중간에 프로젝트가 발생함에 따라서 리소스가 유연하게 늘어났다가 또 7월 달, 8월 달 정도의 리소스가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형태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모든 인력들을 릴리즈하는 것보다는 코어팀 형태로서 중요한 리소스들을 약간 아이들 상태로 두고 다른 프로젝트를 먼저 수행하는 쪽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고 고객사들의 상황 그리고 프로젝트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리소스 플랜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FPT 소프트웨어 그리고 FPT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오디시라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우선 여기서 저는 첫 번째 발표를 마치고 이제 맨딕스 그리고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내용을 이제 김종수 영업대표님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차 FPT 소프트웨어 나현수 차장님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오디시의 유연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예. 궁금한 것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또 한 번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어서 맨딕스 김종수 영업대표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멘스에서 로우코드 파트너 영업대표 맡고 있는 김종수입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맨딕스를 통해서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를 어떻게 구현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구현을 위한 로우코드 플랫폼의 리더인 맨딕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관련된 고객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왜 맨딕스인지, 왜 요즘에 이제 로우코드의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왜 로우코드가 여러분들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그러면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의 구현이 중요한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어떻게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를 구현을 해야 하는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런 저희 맨딕스 로우코드를 통해서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의 고객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이나 제조나 그 다음에 국내 탑 제조 그룹들이 어떻게 저희 맨딕스를 통해서 컴포저블한 그런 환경을 만들었는지 세 번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왜 맨딕스인지, 이제 로우코드의 전체적인 시장과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간단한 동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하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을 시연하는 그런 동영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우코드는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화면의 여러 가지들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백엔드의 데이터 모델을 로우코드 형태로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많이 쓰시는 SAP나 혹은 MES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시 통합을 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프론트 베이스로 서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업이 민첩하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합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뭐 데스크탑 형태가 됐던 혹은 지금 보시는 모바일 형태가 됐던 혹은 온프라미스 형태가 됐던 혹은 클라우드 형태든 여러 가지 환경에서 구축, 운영, 배포를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신속한 앱 개발 플랫폼이 맨딕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로우코드 시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이제 가스트너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로우 코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섹션을 통해서 로우 코드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최상단에 저희가 맨딕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맨딕스는 일반적인 조그만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나 기업분들이 기업의 어떤 미션 크리티컬 업무라든지 혹은 일반적인 업무에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트너에서는 2025년까지 70%의 기업이 새로운 IT 응용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로우 코드 플랫폼을 적용한다라고 할 정도로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많이 확산된 그런 신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로우 코드를 이렇게 많이 확산하면서 사용할까요? 가장 큰 부분은 기업이 갖고자 하는 목표,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라든지 애자일한 민첩성을 이 빠른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서 구현하는 게 로우 코드에서 가장 크게 바라보는 효과고요. 보통 저희가 그 포레스트 리서치하고 같이 조사한 현재 자료에 따르면은 보통 한 8배 정도의 개발 비용을 감소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산업별로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개발한 이후에 시장에 배포하는 주기를 8배 정도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의 타임 투 밸류 마켓을 늘릴 수가 있다라고 보통 평균적으로 그 ROI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 코드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 어플리케이션의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의 플랫폼으로 뭐 50개, 100개, 200개 이런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말하는 에펙토리라고 하는 컨셉에 맞춰서 공장에서 바로 찍어내듯이 어플리케이션을 확대함으로써 보통 1년, 2년, 3년의 TCO에서 1년, 2년, 3년으로 갈수록 그런 ROI에 대한 효과가 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트너에서는 이 로우 코드 플랫폼의 3대 키 트렌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이퍼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자동화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오늘의 가장 큰 주제인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 여러 가지 기업의 빌딩 블록들이나 템플릿을 조합해서 하나의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만들어가는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비즈니스 현업과 그다음에 그 개발자들이 하나의 퓨전 융합팀을 만들어서 보다 쉽게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운영 배포를 만드는 데모크래티피케이션, 이렇게 3가지 요소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가트너에서는 2025년까지 60%의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컴포저블 어플리케이션이나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 형태에서 어떤 공유된 컴포넌트 형태로 조합을 하거나 이 컴포넌트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다시 다운받아서 재사용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구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민첩하기 위해서 이런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글로벌 가트너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 이 그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그 미래의 그 비즈니스 퓨처는 컴포저블한 비즈니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컴포저블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플렉시빌리티, 유연성, 그다음에 어자일리티, 민첩성. 기업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적은 코스트로 빠르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어떤 뭐 온프라미스나 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환경에 부여받지 않고 유연하게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만들고 컴포저블한 그런 테크놀로지를 만드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키 컴포넌트라고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를 매우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 맨딕스가 갖고 있는 그 로우 코드의 그런 ROI적인 관점, 그다음에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가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딥다이브해서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어떤 관점에서 로우 코드하고 결합이 돼서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를 만들 수가 있는지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트너 자료를 보시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컴포저블 띵킹, 그러니까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를 어떻게 구현할 때 기업의 문화를 가져갈 것인지, 그 다음에 컴포저블 비즈니스 아키텍처, 이런 기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비즈니스 아키텍처는 어떻게 만들지, 그 다음에 컴포저블 테크놀로지, 그 아키텍처 밑바닥에 어떤 인프라나 테크놀로지를 가져갈지, 어떻게 조합을 할지, 이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로우 코드 안에서는 이런 컴포저블 띵킹은 비즈 데브옵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의 어떤 리퀘어먼트서부터 데브옵스, 만들고 배포하고 운영까지의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을 비즈니스하고 얼라인된 그런 기업의 컬처를 가져가는 게 저희 로우 코드 맨딕스에서 얘기하는 비즈 데브옵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MSA 아키텍처, 이런 아키텍처의 가장 밑바닥에는 컴포넌트화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거를 빌딩 블록 혹은 PBC라고 해서 프리 패키지된 비즈니스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빌딩 블록과 프리 패키지된 이런 컴포넌트들을 기업의 목표에 맞게 빠르게 조합하고, 이런 조합들을 기업의 문화나 혹은 컴포저블 테크놀로지에 반영하는 게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컴포저블 테크놀로지에서는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베이스의 어떤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 그 다음에 재사용성, 그 다음에 하이퍼 오토메이션과 결합된 자동화,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구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기업들이 리프트 앤 시프트로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의 어플리케이션들, 혹은 아직도 온프라미스에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모더나이제이션을 할 때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밑에 바탕에 깔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 다음에 기업의 문화로 비즈 데브옵스, 이런 이제 세 가지 컴포넌트로 접근하는 게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파운데이션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맨딕스와 같이, 로우 코드와 같이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그런 민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는 보통 세 가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 기업의 목표에 맞춰서 인프라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확장해서 빠르게 기업의 목표에 이르는 거. 그 다음에 포터빌리티. 요즘에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많이 쓰시죠. AWS 쓰시고, 애저도 쓰시고, GCP도 쓰고, 혹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온프라미스를 많이 씁니다. 근데 어플리케이션은 각각 만들고 계시죠. 근데 저희 이제 맨딕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AWS나 애저나 혹은 온프라미스나 그런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나 이식할 수 있다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민첩성과 비용 절감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거버넌스라든지 신뢰성,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방법론과 솔루션이 같이 제공이 돼서 이런 기업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코스트를 절감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변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처, 기술에 빠르게 접근을 해서 기업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그 맨딕스가 갖고 있는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의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뒤에서 고객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비용을 절감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보통 그러면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뭐 다 된다고 하는데, 혹은 다른 기술들도 된다고 하는데 맨딕스는 어떻게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갈 수가 있지? 뭐 이런 질문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16년도서부터 클라우드 파운더리 베이스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축을 해왔고요. 보통 얘기하는 쿠버네티스 환경이나 도커 환경, 그 다음에 뭐 오픈시프트의 이런 환경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애저나 AWS나 혹은 GCP나 뭐 SAP BTP나 뭐 IBM 클라우드나
이런 여러 가지 메인 클라우드 벤더들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원클릭으로 데브옵스 환경과 디플로이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뭐 여러 가지 이제 셋업이 필요 없으시고 저희가 미리 가지고 있는 이런 패키지화된 것들을 원클릭으로 스케일링하고 확대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저희의 가장 기본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원클릭 디플로이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애저나 AWS에 원클릭으로 세팅을 하면은 바로 디플로이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I/CD 환경이 이제 구성이 되면서 전체적인 데브옵스 환경과 뭐 모니터링, 그 다음에 뭐 갑작스러운 부하에 맞춰서 오토 스케일링으로 스케일 아웃하거나 혹은 스케일 인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플랫폼으로 이제 제공이 됨으로써 이 인프라에 대한 현대화, 그 다음에 빠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글로벌한 고객들의 한 75%는 거의 대부분의 AWS나 애저의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뒤에서 설명드릴 저희는 이제 금융 쪽, 뭐 라보뱅크나 혹은 뭐 워싱턴 뱅크라든지 혹은 제조회사, 그다음에 유통, 리테일 회사 이런 모든 산업군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확장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 그다음에 가장 큰 차별화된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파트너십으로 저희가 이제 AWS와 맨딕스는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 쪽에 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AWS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모더나이제이션, 그다음에 AWS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API에 뭐 AI를 비롯한 여러 가지 플랫폼 서비스들 뭐 이런 부분과 저희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로우 코드, 그다음에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는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를 구성하는 큰 그림을 완성해서 고객분들한테 제시를 해 드릴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저희 로우 코드 측면에서는 빠르고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민첩성을 확보하고 스케일링을 확장해서 대규모 앱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그런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 그 다음에 AWS나 애저가 갖고 있는 인텔리전스한 뭐 제너러티브 AI라든지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뭐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효율화, 이런 부분들과 이제 결합이 되면서 하나의 가장 선도적인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뭐 제조 쪽에 퀄리티 인스펙션, 뭐 품질 관리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고객 페이싱의 앱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PLM이나 ERP, MES, 뭐 SCM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미리 템플릿화해서 저희가 올려놓은 것들을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뭐 AWS 애저의 여러 가지 코어너티브한 그런 서비스들, 뭐 이런 서비스들과 API로 연결해서 인텔리전스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하실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든지 혹은 뭐 슬랙이라든지 특히 뭐 ERP의 SAP라든지 혹은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이런 사스 솔루션과 혹은 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커넥터를 통해서 백단에 데이터를 커넥터하고 이렇게 집합하고 그 다음에 이런 템플릿들로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이런 이제 빌딩 블록 형태로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AWS나 애저에 가시면 이런 템플릿들을 딱딱딱 선택을 하시면은 하나의 레고 블록처럼 조합을 하고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레가시와 사스를 인터그레이션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가 가지고 있는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AWS뿐만 아니라 뭐 애저나 GCP, SAP, BTP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IoT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혹은 뭐 레코그니션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뭐 IoT와 연결된 콜드 체인에 대한 로지스틱 트래킹이라든지 혹은 레코그니션 컴퓨터 비전을 통한 뭐 QC 체크라든지 혹은 IoT 여러 가지 데이터들과 서로 통합해서 공장이나 웨어하우스의 어떤 모니터링이나 프리벤트 메인터넌스를 하는 유스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들을 통합해서 인텔리전스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하나의 조합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요즘은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제너레이티브 AI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오픈 AI라든지 혹은 뭐 GCP의 바드라든지 아마존의 베드락이라든지 이런 쿠버네티스 서비스와 저희는 이제 API로 서로 연결을 해서 맨딕스의 컴포넌트한 컴포저블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저희 이제 최신 맨딕스 10에서 나온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딕스 머신러닝 킷이 새로운 버전이 이제 장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너러티브 AI와 혹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혹은 개발해 놓으신 머신러닝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혹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하나에 결합을 해서 바로 로우 코드 개발 환경에서 이런 머신러닝의 라이브러리와 결합해서 하나의 인텔리전스한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게 저희 이제 최신 버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맨딕스 이제 머신러닝 킷 안에서는 지금 뭐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던 그런 개발 환경에서 바로 AI 플랫폼의 여러 가지 텐서플로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 AI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바로 콜해서 바로 스마트 맨딕스 앱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GPT라든지 혹은 바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너러티브 AI하고 연결된 그런 앱들로 이제 확장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최신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뭐 이런 이제 AI하고 연결해서 뭐 이 물류 쪽의 포캐스팅이라든지 제조의 포캐스팅 혹은 뭐 어떤 PDF나 이미지 정보들을 OCR로 연결해서 바로 앱으로 만드신다거나 혹은 제너러티브 AI의 챗 GPT하고 연결해서 AI 어시스턴트 화면들을 연결하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합 DB로 만든 후에 이것들을 그 생성형 AI로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확장하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들을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게 저희가 최신 기술로 확장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뭐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죠.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저희는 뭐 금융이라든지 제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고객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라보뱅크라고 하는 유럽의 이 탑 상위권에 들어있는 그런 은행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례는 이제 라보뱅크는 보통 뱅킹 쪽은 뭐 그 정보계 혹은 업무계, 그다음에 채널계, 그다음에 계정계 이렇게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보뱅크 같은 경우는 한 50만 명 고객의 그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쪽에 채널계를 구축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한 개발 비용이 전체적으로 한 50% 절감이 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BN 암로 같은 경우는 전체 한 600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 중에 한 200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맨딕스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화하는 환경에서 만들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애저 데브옵스하고 통합해서 전체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의 데브옵스 환경으로 구축한 금융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사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모 금융 그룹과 함께 지금 한 3년 계획을 잡고 맨딕스로 로우 코드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된 상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로우 코드는 뭐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는 이런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같이 뭐 대고객 서비스용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컴포저블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확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제조 쪽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히 이제 저희 회사인 지멘스 같은 경우는 한 700개 어플리케이션들을 지금 이제 로우 코드로 이제 만들어서 확산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제 글로벌 인력들이 맨딕스라고 하는 로우 코드로 확대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반도체 설비에서는 ASML, 그다음에 뭐 자동차에서는 컨티넨탈, 뭐 미쓰비시, 뭐 시벨코, 그다음에 뭐 제조 설비에서는 CNH 이런 이제 포춘지 500대 기업들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릴 사례는 저희 이제 국내 탑 그룹사의 사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년 전부터 가장 먼저 저희 이제 맨딕스 로우 코드를 도입을 하셨고 그룹사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맨딕스 로우 코드로 리팩토링, 그러니까 다시 변환도 하시고 API 베이스로 확장하고, 특히 이제 그 로우 코드 플랫폼만 도입했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UI, UX에 대한 그런 모더나이제이션, 표준화, 그다음에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템플릿화,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프라이빗 마켓플레이스를 사내 그룹사 전용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화면이라든지 뭐 그리드라든지 데이터 커넥터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바로 프라이빗한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운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으로 만들었고요. 보통 성공 요소로서 첫 번째는 이런 CI/CD나 이런 전체적인 그 데브옵스 환경을 만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API를 통해서 정보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맨딕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표준 템플릿으로, 그다음에 UJS로 확대해서 해당 그룹사의 그런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주요 이제 대기업분들이 점점 확대해서 어플리케이션 이 로우 코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뭐 맨딕스, 그다음에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차별화돼 있냐? 그거는 어떤 클라우드든 혹은 어떤 뭐 온프레미스 환경이든 혹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사일로화된 그런 상황에서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커넥터로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최신의 AI 기술과 연결해서 뭐 AWS나 애저나 혹은 온프레미스 이런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컴포저블한 그런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만들고, 그다음에 인텔리전스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저희는 이제 맨딕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티피케이션과 교육 과정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을 무료 체험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다운받아서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 저희 이제 지멘스 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코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맨딕스 전문가로 변환하는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왜 로우 코드 맨딕스인지, 왜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글로벌이나 국내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이런 세 가지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수 영업대표님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그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많은 공부 이해가 됐고요. 또 궁금한 점들도 있는데요. 한두 가지 좀 여쭤봐도 괜찮겠죠? 예, 그럼요. 예, 예. 네. 자, 2025년까지 60%의 새로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은 공유된 컴포넌트 카탈로그 또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재사용 가능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사용해서 구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비즈니스 애질리티 실현을 위한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 구현이 중요하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러면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요.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비기너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네. 예, 예.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는 한마디로 말해서 조립 가능한 비즈니스 아키텍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레고 블록처럼 기업의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서비스 단위로 쪼개서 기업의 환경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빨리빨리 그 블록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비즈니스 아키텍처, 테크놀로지 아키텍처를 만드는 게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왜 요즘에 이제 각광을 받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온프라미스의 테두리에 갇혀 있었지만 지금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면서 뭐 퍼블릭 클라우드에 가지고 있는 AI에서부터 여러 가지 최신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기업들이 빨리 조합을 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고객의 밸류를 전달하는 게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가 가지는 그런 밸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온프레미스 네이티브한 것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옮겨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또 발표 내용 중에 멘딕스 앱스는 by default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게 어떤 그 고객사에서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뭐든 상관없이 by default하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뭐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2016년도서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예, 예. 저희 모든 아키텍처를 클라우드 파운더리 베이스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파운더리는 뭐냐면은 AWS나 애저나 혹은 오픈시프트나 뭐 VM의 탄주나 가장 그 클라우드의 이식성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클라우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기술을 베이스로 로우 코드가 있는 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이라든지 혹은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그런 이식성을 가지면서 멀티 클라우드나 혹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온프라미스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백그라운드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예. 예,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실제 구현한 고객 사례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어서 라보뱅크처럼 금융 같은 경우는 이미 프런트 단은 거의 대부분 퍼블릭 클라우드 다 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예전처럼 뭐 VM에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 뭐 애저나 AWS의 쿠버네티스 베이스로 자동화된 그런 구축 환경에서 모두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CI/CD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멀티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그런 데브옵스와 이미 이제 저희는 한 몸으로 하나의 프리 패키지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컴포저블한 그런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가트너 키노트 말씀하셨었는데 The future of business is composable이라고요. 이런 컴포저블을 구현시킬 수 있는 멘딕스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네. 예, 예. 자, 그런데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Anything is composable. 네. 예, anything is composable. 정말 everything is composable 가능한 것일까요? 예. Anything is composable은 가트너에서 이제 얘기한 composable enterprise에서 composable thinking이라고 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컬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신기술을 적용했을 때 이게 될까?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예. 예, 이게 과연 될까? 될 수 있을까? 근데 그건 뭐냐면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지 또 새로운 어떤 신기술을 바로바로 접목해서 민첩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가트너의 말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다 해결할 수가 있고 해결의 방식은
단위를 하나로 다 조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철학적 배경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기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때 어플리케이션들을 옛날처럼 모노리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컴포저블하게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템플릿과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다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가 기업에 성공할 수가 있고, 예, 예. 저는 뭐 AI나 뭐 제너러티브 AI나 GPT나 뭐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예. 기술을 실현하고자 하는 분들의 밑에 그런 저희가 얘기하는 컬처들이 깔려 있을 때 이제 그 효과가 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트너가 또 얘기했고, 저희 이제 고객분들의 사례로 프로븐되어 있다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런 어떤 사고, 네. 또 그런 문화, 그러니까 composable thinking, 그러니까 the way of thinking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제 한두 가지 질문만 제가 조금 더 드리고 나 차장님 프레젠테이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김정수 영업대표님께서 발표 내용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렸는데 이 이후에 또 이런 말씀 설명을 또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를 이제 기술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데브옵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특히 이제 쿠버네티스의 어떤 확장형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맨딕스라는 로우코드 플랫폼이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라든가 데브옵스라든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것을 전체적으로 연관해서 구현시켜주는 부분, 요 부분을 한번 조금만 더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보통 이제 글로벌한 고객분들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뭐 75%, 80% 고객분들은 다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먼저 고려하고 그 고려된 바탕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많이 하십니다. 예, 영업 대표님, 잠시만 네. 말씀보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제가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원 클릭으로 데브옵스 CI/CD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마치 템플릿을 활용하고 레고 블록처럼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네. 그 원클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클릭이라는 관점에서. 예,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발표드린 장표에서 이제 원클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간다는 건데, 이제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프리패키지드 된 컴포넌트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미리 뭐 예를 들어서 애저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미리 프리패키지드 된 환경, 그 다음에 애저가 갖고 있는 데브옵스 혹은 AWS가 갖고 있는 데브옵스와 미리 그런 패키징 작업들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예. 그래서 고객분들은 뭐 애저 VM에다 올려서 뭐 CI/CD나 네이티브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 없이 한번 클릭을 딱 하면 저희가 미리 프리 패키지된 그런 환경 세팅과 설정들이 자동화돼서 애저나 AWS로 쭉 배포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또 그런 부분들이 CI/CD로 또 배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프리 패키지된 컴포넌트로 미리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원클릭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축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예.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원클릭이라는 말이 더욱더 와닿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AI Enhanced Solution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거 통해서 챗GPT라든가 생성형 AI로의 확장 가능성 말씀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 질문은 아까 맨딕스 아카데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 맨딕스 아카데미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 멘딕스 아카데미는 멘딕스에서 직접 운영하는 멘딕스의 여러 가지 서티피케이션 과정과 그다음에 교육 과정을 통합해서 멘딕스 아카데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픈 플랫폼 중에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 mendix.com으로 오시면은 전체 아카데미가 다 오픈이 돼 있고요. 거기에는 뭐 레피드, 인터미디에이트, 그다음에 뭐 어드밴스 이런 서티피케이션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거기 커리큘럼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들으시고 해당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면은 멘딕스 챔피언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이게 시스템만 도입하고 플랫폼만 도입했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사람이 바뀌려면은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 교육을 우리는 멘딕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 로우 코드를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기본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해 드리는 게 멘딕스 아카데미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들어와서 아까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은 멘딕스 아카데미에서 다 교육받고 서티피케이션을 다 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딕스 전문가로 다 활동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김종수 영업대표님의 발표와 질의응답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제 나 차장님의 발표를 또 이제 마저 들어봐야죠. 아까 발표 내용 중에 그 오디시 내용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오디시도 굉장히 컴포저블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필요한 리소스, 필요한 기술들을 조합해서 예, 그 예. 기업이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형태의 예, 예. 뭐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이제 하나의 그 조직 개념이지만 네. 그 김정수 영업대표님의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개념 설명을 들으면서 오디시가 자꾸 겹치더라고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나 차장님의 프레젠테이션 이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로우 코드를 통한 비즈니스 혁신의 가속화입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오디시 그리고 멘딕스가 가지고 있는 멘딕스라는 로우 코드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현실에서 다양한 기업들에게 로우 코드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얻었던 경험에서 그 인사이트를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다른 국가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의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IT 인재 부족입니다. 물론 IT 인재는 늘 부족해 왔지만 지금처럼 비즈니스가 빠르게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IT 인재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우 코드 시장의 성숙도로 따지자면 지금 현재 한국의 IT 시장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급 로우 코드 프로젝트 배포를 위한 로우 코드에 대한 노하우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은 부족한 시점이라고 저희 FPT 소프트웨어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 개발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고객의 어려운 점들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나오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면서 고객분들께서 우려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품질이 낮을 수도 있고 혹은 생산성이 낮을 수도 있고 비용 최적화에 어려움을 겪고요. 시장 변화 대응도 어렵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패러다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직이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조직 안에 있는 기술들을 적용하는 속도가 조금 느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다 빠른 비즈니스 혁신이 기업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을 통한 디지털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종합적인 IT 비용의 절감도 몹시 중요합니다. 개발팀의 생산성 향상은 종합적인 IT 비용의 절감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매우 민첩한 팀의 구축 역시도 이 모든 걸 위한 기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과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방법을 찾다 보면은 항상 고객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지점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지, 신속한 시작. 그리고 저희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가 고객께 엔드투엔드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 뒤에 이제 많이 고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고객사 내에서 인하우스 개발을 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웃소싱을 맡겼을 때 아웃소싱 업체에서 엔드투엔드로 프로세스를 수행했을 때 거기에 있는 노하우가 그 발주를 한 기업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따라붙는 또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합리적인 비용. 이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윤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왜 로우 코드여야 하는가? 이거 아까 김종수 대표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FPT 소프트웨어가 일반적인 자바 혹은 일반적인 레거시 테크 스택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와 로우 코드로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의 차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디자인은 2배 빨랐고요. 코딩은 3배에서 4배가 빨랐습니다. 테스트는 2.5배가 빨랐고요. 배포는 3배, 그리고 유지 보수는 2배 빨랐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기업에 있어서 속도는 시간이고 속도는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로우 코드를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FPT 로우 코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FPT 소프트웨어는 로우 코드를 10년 전부터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고객사로부터 발생한 다양한 로우 코드 프로젝트를 10년 전부터 수행해 왔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종료된 프로젝트를 100개 이상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맨딕스 그리고 아웃시스템즈 다양한 로우 코드 플랫폼들의 인증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를 1000명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만 불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 경험 역시도 30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50개 이상의 웨비나 및 워크샵 개최 그리고 참석을 해왔고요. 로우 코드 플랫폼 파트너 6개와 함께 로우 코드 기술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맡았던 로우 코드 프로젝트 중에 최대 프로젝트 규모는 1000만 불짜리였습니다. 주요한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확장 가능한 인재 풀입니다. 저희 FPT 소프트웨어가 가진 리소스 풀을 가지고 고객께서는 언제 어느 시점에 로우 코드 플랫폼을 적용하고 싶으시더라도 바로 적절한 비용으로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1200명 이상의 로우 코드 플랫폼 엔지니어를 일본, 미국, 독일, 한국, 그리고 에이펙 및 베트남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술 역량과 비즈니스 노하우를 개발하고 통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로우 코드 센터 오브 엑설런스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로우 코드에 있어서 깊은 지식 그리고 깊은 비즈니스 통찰력을 가진 시니어급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그 밑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에 있어서도 저희는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어쇼어, 오프쇼어뿐만 아니라 니어쇼어에서도 고객분들을 직접적으로 가까운 위치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RPA나 AI 등 FPT가 가진 기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용의 절감도 동시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빅4 로우 코드 플랫폼과 모두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맨딕스뿐만 아니라 아웃시스템즈, 서비스나우, 페가하고도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이고요. 세일즈포스와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페지플로우나 아카녹스와 같은 FPT 자체적인 솔루션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열심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맨딕스에 대해서 약간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까지 수행 완료한 프로젝트는 45개이고요. 맨딕스 서티피케이션을 보유한 개발자는 400명 이상, 그리고 서티피케이션을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맨딕스 프로젝트에 투입되어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엔지니어의 수는 420명 이상,
그중에 시니어급 개발자는 90명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맨딕스를 활용한 프로젝트 성공 사례, 저희 FPT가 수행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럼 FPT가 수행한 맨딕스 프로젝트 성공 사례를 2개 정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에서 물류 분야의 부동산, 그리고 물류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과 프로세스를 정립해주는 컨설팅 기업입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9개월 정도 수행이 됐고요. 프로젝트 팀 규모는 단 8명이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프로세스 모델을 맨딕스의 플랫폼에 기반해서 생성했고요. 애자일 스크럼 개발 방법론을 적용해서 8개월 만에 아주 빠르게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고객사는 기존에 상당히 좀 일본 기업이니만큼 수동 프로세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류센터를 설립할 자리를 확인하는 것도 직접 가서 한번 확인을 하셨고요. 그 후에 미팅을 한 뒤에 일정을 잡아서 거기서 나오는 ROI 그리고 다양한 경영상의 인사이트를 확인하신 후에 실질적인 계약을 또 만나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맨딕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그 뒤에 이제 관련된 문서, 그리고 부동산들, 그리고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데 필요한 문서들을 모두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RPA를 통해서 고객사가 직접 가지고 있는 문서들을 스캔해서 이거를 디지털 문서 형태로 전환을 했고요. 이 PDF로 되어 있는 문서가 저희 고객사와 엔드 유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까지도 온라인에서 마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완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내 최초로 온라인 물류시설 검색 및 계약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확장 가능한 고품질의 제품 형태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맨딕스를 기반으로 한 운영 및 유지 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미국 고객사입니다. 약 3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고객사였고요. 프로젝트 기간은 2년, 프로젝트 팀 규모는 12명이었습니다. 앞서 김정수 대표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해 주셨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적용됐고요. 맨딕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자바 스프링 부트 등 굉장히 다양한 기술 스택이 한 프로젝트 안에 통합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기존 레거시 플랫폼은 자바, EJP, JSP, 오라클로 구현되어 있었고요. 프론트엔드 부분을 맨딕스로 빠르게 구축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로우코드 플랫폼이고 원클릭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지원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프로토타입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고객사의 잦은 요구사항 변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최대 장점은 역시 비용 절감입니다. JSP, 앵귤러, 리액트를 사용하여 새로운 UI를 구축하는 경우랑 비교해서 코드의 감소율이 70%였습니다. 코드가 70% 감소했다는 말은 개발 기간도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얘기고요. 개발 기간의 절감은 비용으로도 바로 이어져서 비용 역시도 획기적으로 절감됐습니다. 코드 로직이나 스터디 같은 것이 없이 시스템을 쉽게 개선하거나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보다 집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확장 가능한 고품질의 제품과 솔루션을 고객한테 제공했다는 점에 있어서 FPT 소프트웨어 역시 상당히 자부심 넘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맨딕스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오디시를 이용해서 로우코드 프로젝트를 성공한 사례, 그리고 그 안에서 램프업과 램프다운, 그리고 롤아웃까지 진행됐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사는 정확하게 고객사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본 내 최대 항공사고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의 공식 항공사이기도 합니다. 6,000명 정도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는 20년 이상 운영되어 왔던 항공편 스케줄 및 결함 관리 시스템의 리뉴얼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었고요.
20년에 달하는 시간에 따라서 시스템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느리고 비효율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다른 백엔드 시스템과 실시간 통신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싶어 했던 게 이제 고객사의 핵심 요구사항 중에 하나였고요. 이를 위해서 고객사가 초기에 계획한 것은 자바 등의 기존 기술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재구축을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정된 내용은 1,000만 불의 비용을 2년간, 최대 리소스는 약 100명 정도가 한 번에 투입돼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이거를 저희 FPT 소프트웨어 로우코드 팀은 다른 방식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신규 개발 및 유지 보수가 용이했던 아웃시스템즈를 통해서 제안을 했고요. 1년 이내에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예산 범위 이내에서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아웃시스템즈를 통해서 2개의 설계 단계를 하나의 맞춤형 설계 단계로 통합했고요. 설계 및 검토 비용을 30% 정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산정을 했습니다. 고객의 상상을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수많은 요구사항들을 최단 기간 내에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프로젝트 조직을 4개의 팀으로 구성해서 각각 시스템의 일부를 전담하여 보다 빠른 릴리즈 그리고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이 4개의 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걸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계획에 따른 결과는 비용은 700만 불 정도가 들지 않을까라고 산정을 했고요. 기간은 1년 이내로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IT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고객사에서 100명 정도를 산정했는데 저희는 피크타임 때 50명 정도가 투입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5명에서 한 10명 정도가 프로젝트 구현 단계의 시작에 있었고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사전 외부 설계, 기본 설계, 구현, 테스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사전 외부 설계 구간에서 5명에서 10명, 그리고 피크타임 때는 30명에서 스케일업 맥시멈 50명까지 투입됐고 프로젝트 타임라인상 메인터넌스에 다다랐을 때는 인력을 다시 스케일 다운하여 5명에서 10명 정도로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는 약 300개 이상의 화면과 각각 50개에 달하는 입력 항목, 그리고 30개 이상의 종합 보고서, 6,000명 이상의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페이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피크타임의 경우에 온사이트 및 오프쇼어 팀 포함해서 약 3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투입이 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구현됐고요. 이륙에서부터 착륙에 이르기까지 항공편에 발생한 모든 오류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편 정보 및 스케줄을 중앙 집중화하여 항공기의 연결 판단에 도움을 주었고요. 프로젝트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이내 정확하게 11개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프로젝트 공수는 300멤버스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이제 고객사에서 사전에 예측하셨던 자바 베이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00멤버스 이상이 투입되는 걸로 예측을 하셨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만 불의 비용을 절감했고요. 개발 공수는 30% 정도, 그리고 시스템 출시 기간은 1년 이상 감소하는 결과를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기존 SI 방식 대비 로우코드 플랫폼의 가치, 핵심 가치를 말씀드리자면 애플리케이션 비용의 절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년간 로우코드 플랫폼을 꾸준히 적용하셨을 때 기준으로 저희 포레스타 컨설팅 그리고 저희 FPT 소프트웨어가 함께 리서치했던 내용에 따르면 ROI가 약 4,300만 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지속 개발 및 개발 지원 비용 절감이 약 120만 불, 그리고 짧아진 타임 투 마켓으로 인해서 빨라진 신규 비즈니스 이니셔티브를 위한 통한 조기 매출 발생이 670만 불, 운영 효율 이니셔티브를 통해 빨라진 타임 투 밸류를 통해 조기 절감된 비용이 670만 불,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약 76만 4천 불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런 로우코드 플랫폼의 적용은 고객에게 지금 당장도 저렴한 비용을 약속하지만 앞으로 3년 동안 사용하셨을 때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로우코드 플랫폼을 적용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 FPT 소프트웨어가 그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저희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가 준비한 발표를 마쳤고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나연수 차장님의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사례 발표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역시 그 성과가 좀 피부로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설명을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또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궁금한 점들을 이제 또 한두 가지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그 한국 고객사의 피드백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 한국 고객사의 피드백이 또 인상적입니다. 비용의 가변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고정 비용을 변동 가능한 비용으로 대폭 전환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는 피드백이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FPT는 근면성, 그리고 경험, 생산성을 바탕으로 비용 대비 아주 만족스러운 품질을 제공합니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퀄리티도 만족스러웠다 이런 피드백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피드백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특히 근면성 이런 거는 제가 차장님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FPT의 차별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로우 코드 경험이 10년이 되셨다고요? 예.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발주자네요. 그렇죠. 예, 예. 비교적 그런 편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증 보유 개발자가 1000명이 넘고요. 네. 대단한 그 어떤 개발자들을 지금 1000명을 넘게 보유하고 계시는데 한국의 경우는 개발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주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1000명이 넘는 유능한 개발자를 보유하셨다는 것도 인상 깊고요. 또 프로젝트, 높은 고객 만족도로 완료된 프로젝트가 100개가 넘고 또 100만 불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 또 1000만 불. 예. 예. 아까 한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어딘지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안 되지만, 예. 일본의 국제 항공사, 국내 항공사로서 재팬 에어라인을 넘어선, 예. 여기까지만 하면 뭐 어딘지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예, 예. 절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가 1000만 불 프로젝트를 2번 했나요? 지금 이 프로젝트 이후에 이제 로우 코드 프로젝트는 아니고 다른 예, 예. 분야의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 자, 그리고 또 이제 인상 깊었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내 최초로 온라인 물류시설 검색 및 계약 시스템을 프로젝트를 한 건데요. 예. 프로젝트 기간이 이제 9개월이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놀란 건 프로젝트 팀 규모가 8명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로우 코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의 인력은 일반적인 SI 계열 프로젝트에 비하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예, 예. 또 로우 코드가 가지고 있는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8명이라는 인력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고 저는 8명도 생각하고 많다고요? 있습니다. 예. 야, 저는 이 정도의 프로젝트면 종래의 프로젝트라면 좀 수십 명 투입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십 명 투입돼서 그야말로 그냥 막 밤샘 작업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요. 야, 8명이서 이걸 했다. 근데 이것도 어쩌면 많을 수도 있다. 정말 그 기술력의 어떤 놀라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게 RJSP, Angular 혹은 React를 사용해서 새로운 UI를 구축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코드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예. 예. 조금 감소한 건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겠는데 70%의 코드가 감소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우 코드 플랫폼 이제 이거는 상당히 좀 저희가 로우 코드 프로젝트를 수행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상당히 좀 비교적 초창기에 수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예예. 로우 코드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프론트엔드 개발입니다. 예. 정말 빠른 속도로 프론트엔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요구사항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그림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화면을 고객들한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이 당시에 저희가 로우 코드 플랫폼을 마주하면서 느꼈던 최대의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런 맥락으로 로우 코드 플랫폼이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된 프로젝트였고요. 프론트엔드 분야에 대해서. 예.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종전에는 리액트 JS 혹은 앵귤러 같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만들었어야 되는 프론트엔드 부분을 상당수 로우 코드 플랫폼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고객한테 컨펌을 받고 예. 그것들이 바로 프로젝트에 적용이 되면서 예예. 프론트엔드의 코드 비율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나 차장님 지금 막 그 성과 얘기 나오니까 목소리가 막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가 아니라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잘 모르지만 옆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나 차장님의 프레젠테이션 또 질의응답 간단히 마무리했고요. 자, 이제 전체 웨비나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두 분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김종수 영업대표님 프레젠테이션 잘 해주셨는데요. 김종수 영업대표님 그 프로젝트를 실제 추진하시면서 정말 이런 경우가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의 어떤 장점을 내가 피부로 느낀 적이 있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으면, 그런 느낌이 있으셨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를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느꼈던 것들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컴포저블한 그런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뭐 컴포저블한 아키텍처,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박자 맞아야 되는데 국내 이제 모 그룹사, 저희가 이제 3년 전부터 시작한 그 고객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해서 이제 3년 동안 완성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이제 예. 글로벌한 그런 솔루션이고요. 글로벌의 모든 유저들이 사용하는 이제 솔루션인데,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모든 신기술이 다 마찬가지로 준비가 좀 안 돼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환경, 특히 그런 컴포저블한 템플릿들 뭐 이런 것들이 준비가 사실 처음에 좀 미약했죠. 예, 예.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좀 굉장히 힘들었었죠. 예, 1단계 때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좀 레슨을 얻고, 2단계 때는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에펙토리라고 하는. 예. 그래서 거버넌스서부터 어떻게 UI, UX를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템플릿화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베스트 프랙티스로 템플릿들을 만들고 마켓플레이스에서 재사용성을 더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2단계에서부터는 비교적 프로젝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효과를 내면서 이제 가게 됐죠. 예. 그래서 저는 로우 코드를 도입하시는 고객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기업이 추구하시는 목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컴포저블한 템플릿들, 위젯들, 그 다음에 컴포넌트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 먼저 구상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고, 저희 파트너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나 차장님께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성과 얘기 나오면서 나 차장님께서 갑자기 목소리가 막 커지면서 열정적으로 바뀌셨습니다. 자, 실제 프로젝트를 추진하시면서 이때 난 정말 보람이 있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시고요. 또 우리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또 전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또 같이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이라고 하면은 경우라고 하면 항상 이제 고객분들께서 필요하셨던 거를 완전하게 저희가 해소해 드렸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일전에 어떤 고객분께서 통상적으로 1년 정도가 걸리는 프로젝트인데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는 리소스가 부족해서 계속 계획이 미뤄지고 있다가 데드라인이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저희를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예.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수행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4개월 만에 해소될 리가 없었지만 예. 예. 고객사 분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셨고 저희 쪽에서도 상당히 집중력 있게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정말로 4개월 만에 프로젝트가 겨우 끝났습니다. 겨우 끝나고 행복한 마음을 이제 한참 가지고 있을 때쯤에 고객분께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신 게 오디씨를 내야 되겠다.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12명 규모의 오디씨를 시작하셨고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50명을 계획하고 계시게 되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아웃소싱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 외부 영향에서 자유로움 그리고 내부의 계획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예.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런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에 굉장히 좀 흥미를 느끼신 게 아닌가, 거기서 메리트를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FPT 소프트웨어가 항상 고객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늘 이제 고객분들이 어려운 지점, 고객분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지점에 저희가 함께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오까지 네, 잘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그 고객 사례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 소프트웨어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면은 이 비즈니스에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이 되는데 만들기가 어렵다. 리소스가 없다. 그럴 때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말 답답한 거죠. 매우 어려워하시죠.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는 없고 만들면 이게 뭔가 비즈니스에 굉장히 큰 혁신이 될 것 같은데 만들 방안은 없고 이럴 때 정말 미칠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4개월 네. 만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정말 멋진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프로젝트가 멋진 거죠, 사실.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주는 거. 예. 어떻게 보면 해결사 역할을 하신 겁니다. 사업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늘 그런 게 제일 기쁘더라고요. 예. 제일 성취감이 느껴지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웨비나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FPT 소프트웨어와 멘딕스의 로우코드 플랫폼을 기억을 해 주시고 또 이 로우코드 플랫폼으로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를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내에서 FPT 소프트웨어 활약상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른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